지난 29일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봉화군 광산 갱도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발파 작업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던 군의군의 대구 편입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군의에서는 9월 임시국회에서 대구 편입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예천사랑 상품권 50억 원을 특별 발행합니다. 올 1일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종이류 40만 원, 모바일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경북도가 긴급 돌봄 시범 사업으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지난 29일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봉화군의 광산갱도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별도의 발파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한 광산. 이곳 지하갱도에서 29일 오전 10시 6분쯤 광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납과 아연 등을 채굴하는 광산 입구입니다. 사고는 이곳 지하갱도 90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이 차감기로 채석 작업을 하던 중 발 아래 쌓인 돌무더기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의 광부 중 8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2명이 돌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 등 60여 명과 장비 26대가 투입돼 구조 작업을 펼쳤고 무릎까지 매몰된 한 명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전신이 매몰된 나머지 한 명은 돌을 하나씩 꺼내는 6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갱도 입구에서 지하로 50m를 수직으로 내려가 수평으로 350m를 이동 후 다시 45m를 더 내려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입구에서 거리가 먼 데다가 통로 폭이 2m 정도로 좁고 2차 붕괴 위험까지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굴 도중 쌓인 돌 무더기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했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석을 채굴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발밑 쪽으로.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 작업자분 그 위치에서 3m 정도 그냥. 광산업체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갱도는 운영이 중단됐고 경찰은 작업자들과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던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군의 지역에서는 9월 임시국회에서 대구 편입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긴 할까요?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정과 이철우 경북도정의 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인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는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2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논의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미자 국회의원이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논의 시기를 신공항 착공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지역에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편입 논의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않다 보니 군의 지역에서는 9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의군 의회는 지난 29일 대구 편입 추진 특위를 열어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의 전제 조건인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정치권 일각의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그걸 한다는 쪽으로 가부 결정을 내려줘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신공항 착공하기 전에 대구 편입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은 공항 안 합니다. 군의군 통합신공항 추진위도 9월 국회에서 대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상 착공은 2025년, 이미 통합신공항 이전에 밑그림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특별법 통과만을 앞두고 있지만 군의군의 대구 편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과 LG헬로비전 지역방송이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막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년차 청년 농부 28살 오창원 씨. 오 씨는 농사 입문 초기 오미자와 블루베리 재배에 나섰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정적 판매처를 찾는 일이 오히려 작물 생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작물들을 시범 재배로 많이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총각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들어왔는데 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도전을 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고추와 이를 말려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정 수요가 있는 고춧가루 판매로 농장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농장 규모도 3배 이상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덕 경사가 심한 데 심다 보니까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더 이상 농사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역시 안정적 추가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TV 지역방송 LG헬로비전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이용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오 씨의 고춧가루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아마 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추들은 이제 1차로 처음 딴 것들은 저희 오프라인 예약 구매자분들께서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십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이제 막 농사에 입문한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생산물도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유통 단계가 줄고 이익은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홈쇼핑을 알아봤을 때는 막 1회에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그래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과 LG헬로비전이 전국 청년 농부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청년 농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선 야간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분 2017년부터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천군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천 사랑 상품권 50억 원을 특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발행되는 상품권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9월 한 달 동안 종이류 40만 원, 모바일 3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종이류 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인 30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 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긴급돌봄 시범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도청 신도시 지역에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가정의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담 돌봄사가 감기 등과 같은 경증 병원 진료에 대해 아픈 아이를 찾아가 병원에 동행하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아픈 아이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안동 백신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0일 자체 개발한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 출하식을 열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국내에서 1, 2차 기본 접종용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정부에서 1,000만 회분을 선구매해 정부 계약 물량이 먼저 출하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3,3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안동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7,650억 원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안동시는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스포츠 관광을 포함한 관광 분야 다변화, 현안 사업 연내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5일 235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경시 대표 농산물 축제인 문경 오미자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5가지 맛의 비밀 문경 오미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생오미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오미자청 담금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문경 오미자 축제는 오미자 집중 출하 시기인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문경시 동로면 금천 둔치에서 진행합니다. 의성군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체험 관광시설을 지원하고 여행에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 소재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하면 숙박비와 체험비의 50%를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 전에 사전 예약을 하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는 방아, 디딜방아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촌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포함해 체험 휴양마을 6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30일 도청 화백당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허난성 등 5개 자매 우호도시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경주시와 장갸계시가 우호도시 의향서를, 경북도서관과 닝샤도서관, 허낭성도서관이 협의서를 체결하며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55년 허난성과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후 산시성, 후난성 등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고령자 공공임대 복지주택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됩니다. 오는 12월 안강읍을 시작으로 내년 황성동, 오는 2024년 내남면, 2025년 외용읍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차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강읍 산대리 일대에 총 사업비 172억 원을 들여 아파트 한 개동 9층 규모,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103가구를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4년간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의성군에서 경북지역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먹개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북도가 개발한 민관협력형 배달앱입니다. 의성군은 먹개비의 의성지역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9일에는 군민의 날을 맞아 의성군 자체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